여러분, 오늘은 다툼 없이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 즉 떠날 사람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별의 순간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요. 하지만 관계의 끝이 반드시 소란스러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할 때 우리는 흔히 마지막 설명을 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밝히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이미 떠난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는 시도일 뿐,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깊은 감정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마지막 장면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처럼 괜한 미련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알리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아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관계에 어떤 해명이 남아 있을까요? 설명은 관계를 이어붙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며 침묵은 관계를 온전히 내려놓는 첫 번째 용기가 됩니다. 진정한 인연의 끝은 소란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찾아옵니다.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잔잔한 멈춤 속에서, 분노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관계를 비워내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관계를 끊을 때 가장 지혜로운 일은 이제 그만이라는 마음을 조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연은 떠들며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조용히 문을 닫는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싸움은 관계의 끝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속 매듭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한 번 더 미워하게 만들며 한 번 더 상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다툼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고요히 등을 돌리는 순간에야 비로소 끝이 나지요. 말이 없어야 마음도 끝이 나고 감정의 소음이 잠잠해져야 비로소 그 인연이 흩어져 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직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의 단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 자체보다는 이별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를 놓아주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는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반응이나 세상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마무리 짓는 과정은 곧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관계가 끝나는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죠. 이러한 사색은 단순히 인연을 끊는 행위를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조용히 끝낸 인연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말의 흉터도 없고 감정의 지문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비단결을 스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릴 뿐입니다. 관계를 잘 끝낸다는 것은 말을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깊이 살피는 일입니다. 떠날 때는 소리 없이 떠나십시오. 그 고요함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조용히 인연을 끊는 일은 상대를 향한 행동이기 이전에 스스로를 향한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서지 않으면 침묵은 금세 억울함으로 변하고 조용한 단절은 곧잘 미련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고요히 끝내려면 먼저 마음의 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흔히 사람이 관계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진 않을까? 혹은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 때문에 끊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흔들림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확고히 서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조용히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끝없이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문을 열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오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이 정말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을까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설명은 상대를 붙잡는 일이고 침묵은 자신을 붙잡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은 길어지고 감정은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할수록 말은 짧아지고 태도는 고요해집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원망을 내려놓는 단단함입니다. 관계를 끝낼 때 가장 힘든 감정이 바로 원망입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왜 서운해야 했는가? 내가 기대한 만큼 그가 응답해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억울해야 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관계를 끊는 순간 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나 원망을 쥐고 있으면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끊는다는 것은 그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더는 들여다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장 훌륭한 복수는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되찾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원망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끊임없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신적 소모는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며 과거의 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향한 원망이 우리를 정의로운 위치에 세워준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망은 우리를 분노와 슬픔의 감옥에 가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원망을 놓아주면 그 빈자리에 평온과 희망이 자리 잡을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원망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나 새로운 기회를 인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지요.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정리할 때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안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점차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이 평온을 얻기 위해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조차 어떤 보상을 기대합니다. 상대가 내 속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때로는 후회하길 바라며
마지막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상대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내 결정을 납득하지 않아도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고요히 끊는다는 것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그것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는가는 평생을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설명하지 않는 용기, 원망을 내려놓는 단단함,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결단. 이 세 가지가 자리를 잡으면 인연은 말없이 흩어지고 그대 삶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인연은 상대를 바꿔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함으로써 저절로 닿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는다는 말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 자기 영혼을 흔들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대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인연은 다툼 없이 끝나고 상처 없이 떠나가며 오해 없이 흐려지고 말 없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마음의 평온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온전한 끝맺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인연을 조용히 끊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끝맺음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몇 가지 흐름만 지키면 감정의 소란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첫째, 말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상대에게 냉정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흩어지지 않도록 입구를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억울함도 올라오고 서운함도 올라오고 예정까지 뒤섞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심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말을 줄이면 감정이 더는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소모를 피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관계의 마무리를 온전히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둘째, 연락의 빈도를 천천히 낮추십시오. 관계를 곧바로 끊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급하게 자른 인연은 대부분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그러므로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몇 번씩 주고받던 이야기를 이틀에 한 번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 마음도 천천히 정리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거둠은 상대방에게도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자신에게도 감정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관계의 끈을 서서히 놓아주면서 각자의 삶이 서로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절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반작용을 불러올 수 있지만 조용하고 점진적인 변화는 부드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기대를 줄이십시오. 우리가 인연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에게 대한 마음의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대가 남아있으면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대를 비우는 순간 관계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품는 기대는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관계를 끝내려는 결심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심한 태도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냉담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상대방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관계를 놓아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넷째,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굳이 이제 그만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은 이미 그 마음을 말해줍니다. 찾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던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소식에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절반은 떠나가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하고 명확한 의사표현 수단이 됩니다.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이 감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조용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불꽃처럼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받지 말아야 할 말을 받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 상대에게 여전히 마음을 설명하려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상대의 반응을 다시 불러옵니다. 상대는 변명을 늘어놓고 자신을 방어하며 또 다른 감정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끝을 내려 할 때는 상대의 말조차 내 마음 깊숙이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들은 이제 그대의 문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이미 정리가 시작된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끝에서는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고리를 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자기 존중과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여섯째, 마지막 인사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자연스럽게 끝내는 사람은 긴 이별을 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조차 더 이상의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덜어내고 그저 예전처럼 담담한 인사를 건네되 그 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단절의 기술입니다. 길고 장황한 마지막 인사는 종종 미련과 복잡한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간결하고 담담한 마무리는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접힌 편지처럼 더 이상 펼쳐볼 내용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관계의 잔해를 남기지 않고 서로의 삶에 평화로운 여백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일곱째, 마음을 다른 곳에 두십시오. 끝나가는 관계에 마음을 오래 두면 그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 삶의 흐름을 다시 세워 흩어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떠난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사라집니다. 새로운 관심사나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는 늘 죄책감이 따라붙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내가 조금 더 이해해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러나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느 순간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조용히 걸음을 멈추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길이 달라졌거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붙드는 것보다 놓아주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은 소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에 문을 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연이 다했다면 한마디 외침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거두고 조용히 뒤돌아 걸어가십시오. 그 고요한 한 걸음이 그대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 것이며 남아있던 상처는 어느새 멀리 바람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말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별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해가 서서히 기울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채 그저 자연의 흐름처럼 관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인연을 떠나보내며 이런 고요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큰 다툼도 소란스러운 마지막도 없이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내 감정과 무관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끝맺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 앞에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 애초에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그릇만큼의 인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평생 몇 사람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이는 많은 인연을 스쳐보내며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고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살려두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조용히 놓아주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없이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며 자기 인생의 중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났을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숨결, 자신의 시간, 자신의 평온입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는 공허해 보이지만 그 자리는 곧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삶은 다시 채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미움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가벼워질 것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끝나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부디 이 고요한 지혜를 통해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이 성공 철학의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